신체는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병 또한 마음의 병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좌절에 빠진 채 한국에 왔다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KT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30대밖에 안 됐고 꽤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제 몸은 전혀 젊지가 않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종합병원일 정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죽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답니다. 제겐 역류성 식도염부터 해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 엄청난 병들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는 누가 봐도 30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아이를 3번이나 유산했고 이로 인해 전 남편과도 매번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겐 저를 사랑해줄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유산과 이혼은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저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네요. 하루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누군가 제 가슴을 빨래 짜듯이 감하게 쥐어짜는 느낌을 받았고 고통에 못 이겨 병원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역류성 식도염이네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기에 다른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의사는 제 사소한 질병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네요. 역류성 식도염은 환자 본인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병입니다. 라고 말하며 등 의사조차 저를 귀찮아하다니 저는 정말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버려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우울증이 더욱 심해진 저는 차라리 그냥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먼저 간 아이들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그러다 한 번은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우울증에 걸려 매번 무기력해 있는 저를 보다 못한 아빠가 여행이나 다녀오라면서 비행기 표값을 지불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비행기 마일리지를 주신 건데 해외 출장이 잦았던 아빠의 일 특성상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고 정말 우연히도 그 마일리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해외여행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저는 그 길로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었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한국인들은 영국인들처럼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갑자기 찾아온 팔과 목 통증으로 인해 짐을 들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인들은 제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 짐을 들어서 옮겨주더라고요. 이건 영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오랜 비행으로 인해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지 저는 지하철에서 그만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마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도진 모양이었죠. 그런데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어떤 한국인 남성은 그 즉시 제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쉬세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배를 부여잡는 신용을 하시더니 제게 어떤 음료를 건넸는데 그녀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녀는 아마 제게 소화제를 준 모양이었죠. 사실 저는 영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경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며 자리조차 양보해주지 않았죠. 저를 보는 영국인들의 표정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픈 건 내일이고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자리까지 양보해주고 약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친절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던 거 있죠. 무엇보다 저를 보는 주변의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걱정, 어린 눈빛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숙소 근처에서 내리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가슴의 통증과 더불어 호흡까지 가빠져옴을 느꼈기에 역류성 식도염 약을 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처방전만 받기 위해
저는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죠. 의사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았고 제가 원하는 건 검사와 치료가 아닌 이 병에 대한 약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저를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가슴 통증과 더불어 숨도 잘 못 쉬고 있지는 않나요? 팔이나 목 등의 감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한국인들은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료를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결국 의사 자신의 일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사들은 그저 모든 일을 대충대충 처리해버리곤 하죠. 어쨌든 저는 제 증상을 전부 말했고 의사는 제게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병원의 수준이 영국 병원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고 솔직히 삶에 대한 미련도 그다지 없던 터라 그냥 이 순간의 고통만 넘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괜찮으니 그냥 처방전을 주세요. 제 병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끈질겼어요.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고집을 부리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고 결국 몇몇 환자들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더 이상 환자들을 눈앞에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삶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좋네요. 저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욕심이 없고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딱히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통증만 줄이고 싶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 제게 그만 집착해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더군요. 들어보세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고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당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지만 가난한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할머니는 병원을 엄두조차 못 내셨죠. AIRLIK 할머니는 자신이 역류성 식도염일 거라고 지레짐작만 하셨고 결국 그녀가 자신의 병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도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어머니와 다름없었던 할머니를 잃고 말았죠. 저는 지금도 자나 깨나 사랑하는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자 당신에게 집착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분명히 누군가는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검사 비용은 전부 제가 지불할 테니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그의 말을 들은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영국에서는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본심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저를 말려주고 살려주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병원에서는 제발 그러한 사소한 병으로 병원 좀 오지 마. 당신이 병든 건 전부 당신 탓이야.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한국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편에 서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펑펑 울면서 의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정말 위급한 상태였죠.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을 만큼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병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고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걸리곤 하지만 쯤은 젊은 세대들이 심근경색에 걸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영국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지는 영국 의사들의 선입견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부족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인 의사의 관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한국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치료를 거부했을 테죠. 그러나 의사의 말처럼 이런저라도 누군가는 저를 사랑해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타국에서 홀로 수술을 받은 저를 위해 병원의 간호사들은 저를 많이 신경 써주고 말도 걸어주는 등 제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과 관심을 받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고 한국에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고 병원비를 수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납 직원은 청구서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의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 한국인 의사는 자신이 수술비를 빌려주겠다고 적어놨더군요. 만약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수술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말처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금액을 지불하러 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삶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덧붙였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아름다운 한국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외과 수술을 받은 저는 안정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간 것이죠. 영국에 도착해서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시더군요. 케이티, 너무 잘 됐구나. 우리는 너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내가 떠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사랑한단다, 케이티. 저는 드디어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유산한 제 아이들에 대한 너무도 큰 죄책감을 가져서 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람은 뒷전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부모님은 언제나 제 편이고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겪은 슬픔을 그대로 전해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다 보니 고혈압이나 우울증 등은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진 빚을 갚고자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부모님과 동행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살려주신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만약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질병이더라도 많은 경우에 그것은 마음의 병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높고 한국인들은 당신의 아픔을 전부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에서 몸과 마음을 전부 치료할 수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